여느 때처럼 무덥고 비가 내리던 어느 여름날, 당시 울진군청 공무원이었던 김영덕 씨는 부인 강혜경 씨, 조카 노동혁 군 등 6명과 함께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계곡 주변의 간이 야영장에 텐트를 치고 평화롭게 잠을 청하던 그날 밤, 김씨 일행의 텐트에 매섭게 빗소리가 떨어졌습니다. 김씨는 물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마침 호주머니에 있던 호루라기를 온 힘을 다해 불어 야영객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날 새벽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6년 전 오늘 1998년 7월 31일 밤부터 8월 1일 새벽까지 전남 구례, 경남 산청, 함양군, 하동군 일대 지리산권에 최대 시간당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모두가 잠을 청하던 새벽이었기에 계곡 등지에서 잠을 자던 야영객들과 계곡 인근 마을 주민 등 총 103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급격히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죠. 희생자 대부분은 계곡에 피서를 온 가족 단위 야영객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그날의 처참했던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까요?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 연변에서 발생하는 호우는 게릴라성 호우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이날에 내린 비도 마찬가지였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식으로 퍼부은 그날의 폭우는 게릴라성 호우라는 용어를 국내에 등장시킨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폭우라는 것만 생각하면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이는 듯 싶지만 이렇게 특정 구역에서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다릅니다. 피서객들의 안전불감증과 당국의 재난대처 시스템 부재 등이 어우러진 총체적 인재였죠. 실제 사고 당시 입산과 야영이 금지된 지역에 일부 피서객들이 몰래 들어가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함과 동시에 대피조치 및 구조활동을 벌여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고 1시간에서 2시간 후에야 겨우 대피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경보장치들 또한 고장이나 재기능을 다하지 못했죠. 대한민국 기상청의 낙후된 장비와 늑장 예보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요. 대한민국 기상청은 7월 31일 밤 10시 30분을 기해 전남 내륙과 전북 지방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와 지리산 등 전남 동부 내륙 지방에는 이미 밤 9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 40분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호우주의보를 발령한 건데요. 기상청이 국지성 호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건 첨단 기상장비와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1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원래 경보기만 2개 있었던 대원사 계곡에는 자동 음향경보 시스템이 65개로 증설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경보 시스템이 전무했던 피아고레도 우량계 13개와 자동 경보계 20개가 설치되었는데요. 지리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입산을 전면 통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야영구역을 설정하고 자동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게릴라성 호우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장 큰 요인인데요. 즉, 해가 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힘든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환경과 사고 대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